성균관대학교 유학 동양학부 교수를 영입하신 이기동 명예교수님께서 철학사 측면에서 본 환단곡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기동 교수님은 별도의 한단곡이 저서도 발간하셨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철학적 입장에서 환단고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환단고기의 진위 논의는 오늘을 계기로 이제 끝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진짜를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슴을 한 마리 이렇게 몰고 왔어요. 그거를 이 말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사람을 그걸 이제 아까 누구신가요? 뭐 또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또라이인데 그거를 이제 일본어를 제가 좀 거론하겠는데요. 그것을 마록이라고 합니다. 마록. 사슴을 말이라고 보는 사람. 그것을 이제 발음이 바카가 됩니다. 바카. 그래서 바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그 또라이인 거죠. 그 멍청이인 건데요. 그 환단고기는 뭐 진짜라는 건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이제 가짜라고 우기는 사람은 바까죠. 일본말로. 우리말로 이제 바보보다는 좀 더 멍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멍청이하고 대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그 멍청이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좀 문제긴 한데요.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논의하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금방진 이야기인데요. 철학의 눈으로 보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학을 너무나 그 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안 봤기 때문에 자꾸 논의를 하는 건데요. 그 철학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단고기의 진위를 논의할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왜 바쁘냐 하면요. 지금 세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저 조각상을 한번 보시면 뭘로 보이나요? 짐승도 아니고 이제 괴물로 보이는 거죠. 그 조각상 옆에 그 상자가 하나씩 있죠. 바로 금고입니다. 돈 그러다가 괴물이 돼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돈에 환장해버린 괴물의 모습이 되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파괴가 되고 또 돈을 챙기려고 욕심을 마음대로 부리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시켜버리고 지구를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은 뭐 20년 남았다고 하나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구를 살리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구가 지구의 그 위기를 해결할 해답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저는 한국이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요. 이 사계절이 흐르는 것처럼 역사도 흐르고 있습니다.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 흐름의 법칙은 음양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은 양의 계절이고요. 가을, 겨울은 음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음양 이렇게 흘러가는데 인류의 역사도 음양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사람에게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몸입니다. 마음이 양이라면 몸은 음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을 챙기는 그런 시대가 한 600년, 700년 이렇게 길게 가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몸을 챙기는, 몸을 중시하는 물질주의가 또 한 400~500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희한한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희한한데요. 긴 역사 동안에 물질주의로 가지를 못한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정신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저 위에 정신주의의 흐름, 한국 역사의 흐름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또 한 나라가 지구상에 독특한 나라가 있습니다. 긴 역사에서 끊임없이 물질주의로 가는 나라입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가까이 있어도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유럽의 역사에 전 지구가 편입이 돼서 하나의 역사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물질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물질주의로 가면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인간의 마음이 파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람이 외로워집니다. 왜 외로워지느냐 하면 물질을 챙기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너무 투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집니다. 전에는 입사 동기는 친구였죠. 그런데 이제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승진 경쟁의 적이죠. 입학 동기는 친구였는데요. 이제 성적 경쟁, 장학금 경쟁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물질주의의 말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외로워서 못 견디는데요. 이제 혼자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집에 가서 개하고 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개가 사람보다 좋습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보다도 개가 좋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다지 울지 않다가요, 개 죽으면요 3달간 웁니다. 1년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인간성이 파탄이 났다라고 하는 증거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집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봄이 그립듯이 마음이 얼어붙으면 따뜻한 마음을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서구가 물질주의로 갈 때 보면, 물질주의의 방향에서 보면 일본이 앞서 있었다고요. 그래서 서구 물질주의 때는 그 유럽 같은데 백인 이외에는 안 태우는 열차에 일본인은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주의가 끝이 납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따뜻한 마음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제 마음의 이 역사 끝이 오른쪽에 보면 그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죠. 방향을 틀고 보면 저 위에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제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저 앞서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이 노래를 하면 따라 부르고요. 요새는 뭐 한국 사람이 라면 잘 먹으니까 또 라면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요. 뭐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말아 먹고,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왠지 매력이 있는,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완전히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따뜻한 사랑이 없는데요, 한국 사람은 사랑을 하면 따뜻한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I love you라고 하지 않습니다. I도 U도 빼버리고요, 사랑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love 이렇게 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하면요, 자기가 그거를 막아서 목숨을 버리고 상대를 보호합니다. 이런 걸 보면 바보 같은 사랑인데요, 외로워 죽겠던 사람이 보면 나도 저런 사랑 한 번만 받아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열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문화 열풍이 완전히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세계의 역사가 마음을 챙기는 역사로 회전을 했다는 이야기죠. 회전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 위에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제 세계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역사를 끌고 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받쳐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이 흥행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는 이미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해야 되느냐? 한국 철학이 나와줘야 됩니다. K 철학이라는 것이 나오면 이제 확실하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해서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기면 다른 나라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하면 따라 부르죠. 그런데 위대한 철학이 나오면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예수가 나와서 철학을 내니까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부모를 따르듯이 따르고, 또 석가모니가 나와도 그랬고 공자가 나와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철학이 나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 한국 철학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한국 철학을요, 아주 시급합니다.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학계에서는요, 한국에 고유 철학이 없다라고 합니다. 학계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문화 예술이 있는데 어떻게 철학이 없을까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유교 이건 중국 거고, 불교 인도 거고, 기독교 이스라엘 거지 고유 철학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유교, 한국 유교는 한국 철학이고 한국 불교는 한국 철학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고유한 철학은 없다. 이게 이제 학계의 통설인데요. 이 한국에 심오하고 오묘한 철학이 있다. 최치연 선생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철학은 유불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교, 불교, 그 도교, 도학, 도가를 포함한다면 유불도가 나온 뒤에 포함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훨씬 전에 있었던 그 한국 고유 철학이 후대에 나오는 유불도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나무를 보면요, 뿌리가 있고 나중에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나중에 나온 잎과 줄기와 열매는 뿌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철학은 철학의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 철학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지금 계셨다면 기독교도 넣었을 겁니다. 기독교의 뿌리도 한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에 필요한 이제 세상을 이끌어갈 K 철학은 그 뿌리가 한국에 있다면 그 뿌리를 우리가 확보한 뒤에 거기에서 가지와 열매를, 이제 가지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국의 심오한 고유 철학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거냐? 어디서? 놀랍게도 저는 환단고기에 있다. 그러면 환단고기는 뭘까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보 1호인데다가 세계를, 지구를 구하는 위대한 보물이죠. 오늘날 지구가 망해가는데요, 빨리 이제 우리 환단고기에서 K철학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K철학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다급한데 이제 역사학자들, 이제 아까 주류사학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고요, 양심적 사학자, 비양심적 사학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너무 급하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잠깐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위조의 속성은 왜 이게 위조가 아니냐 하는 걸 금방 아는데요, 많은 건을 위조하는 사람은 세종대왕 그 초상화를 똑같이 위조하죠. 근데 세종대왕 초상화 대신에 당군 할아버지를 그렸다, 그건 위조가 아니죠. 어떤 멍청이가 그런 위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 많은 건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이전에 있던 화폐죠. 그거를 위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서 나오는 철학 사상은 우리가 제가 한눈에 알아본 것은요, 이 천명지위성, 조선시대의 정치 이념이 천명지위성이라고 하는 그 핵심 단어입니다. 중용에 나오는 그 말인데, 그 말이 주자학의 뿌리 중에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 철학을 위조하려면 천명지위성을 바탕으로 유사하게 끌고 가야죠. 천명지위성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위조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눈에 이건 아니다. 천명지위성이 굉장히 애매한 건데요, 하늘의 명령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성을 니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명은 기로 또 설명을 합니다. 벌써 착각이, 이제 벌써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자학은 무지 어렵습니다. 뿌리 중에 뿌리인 천명지위성이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주자학이 어려워서 다들 뭐 건드리려고 안 하는 이유가요, 첫 단주부터 헷갈리고 있는 건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환단고기를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실수했다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환단고기에서는 천명을 성으로 하지 않고 기로 봐버립니다. 그 천명을 기로 보면 바로 이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한눈에 진짜가 여기 있다,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보면요, 유학이라는 철학이 애매한 게 너무 많은데요, 다 풀려버립니다. 가짜가 진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잘못된 것이 진짜가 나오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진위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양심적인 학자들이 저한테 좀 반기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케어시키겠습니다. 당신이 철학 공부 조금만 하세요. 너무 안 하지 않습니까? 철학의 눈이 조금만 뜨이면 바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유학이라는 게, 아까 그 유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까 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던데, 그 유학이 뿌리가 한국에서 나간 겁니다. 그 유학조차도요. 그래서 유학의 뿌리는
한국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심오한 철학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오늘날 한중일에 유학이 남아있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뿌리가 우리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판하시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한국적인 요소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의 뿌리가, 처음 시작이, 유학의 심학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요임금의 훈시에 나오는데,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요, 욕심은 위태롭고 본심은 미미하다. 오직 정성을 다하고 오직 한결같이 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 욕심과 도심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 인심은 욕심이고요, 도심은 양심입니다. 욕심은 위태로운 거고 양심은 아주 미미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뭘 찾아야 되나요? 누가 봐도 양심을 찾아라, 이런 해답이 나오죠.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미해. 노력을 다해서 양심을 찾아야지. 그런데 그 요임금의 훈시에는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미하다, 오직 정성을 다하고 한결같이 해서 진실로 그 가운데를 붙잡아라, 이랬다고요. 윤집 골중.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양심은 미미하고 욕심은 위태로운데 진심을 다해서 양심을 잡아야지 가운데를 잡아라, 완전히 뜬금없는 말이 됩니다. 이 난해한 거는 환단곡이 보면 풀려버립니다. 어떻게 풀리느냐? 환단곡에서는요, 사람을 세 요소로 봅니다. 오늘날 다 마음과 몸 이렇게 두 요소로 보는데요, 환단곡에서는 세 요소로 봅니다. 마음과 기와 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착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 기는 맑은 기, 탁한 기가 있다. 몸은 후한 몸과 경박한 몸이 있다. 이 환단고기에 있는 삼일신고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유한 이 심오한 철학이 바로 환단고기에 있는 대표적인 천부경 삼일신고, 그 다음에 얼부록 선생의 철학, 당군의 훈시, 요 네 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세 가지를 해야죠. 마음만 챙기는 게 아니고 기도 챙기고 몸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심유의, 도심유미,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미하니까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양심을 회복하라. 여기서는 이제 선심이 되겠죠. 선심을 회복하라. 또 탁기는 위태롭고 맑은 기는 좋은 거니까 진심을 노력을 해서 맑은 기를 회복하라. 그 다음에 뭔가요? 중후한 몸은 이게 귀한 모습이 되고요, 이 박한 경박한 몸은 천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중후한 몸을 회복해라. 요 세 가지가 당군 할아버지 때 삼일신고에 나오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걸 다 회복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마음과 몸과 기를 다 붙잡아야 되죠. 그 중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가운데를 붙잡으면 됩니다. 가운데가 뭐냐? 저기에 보면 마음, 기, 몸이 있죠. 마음, 기, 몸. 그런데 마음을 붙잡으면 이쪽에 어떻게 되나요? 마음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몸이 처져버리죠. 몸이 소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심론, 유신론 이렇게 가버리죠. 그런데 몸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처져버리죠. 그래서 유물론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유심론 아니면 유물론 이렇게 바뀌죠. 그것은 잘못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키를 가운데 두질 않으니까 잘못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몸 사이에 키가 있습니다. 키가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과 마음이 다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몸과 기와 마음이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기는 항상 마음과 몸의 중간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전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태로우면 기가 마음에 힘을 실어주고요, 몸이 어려우면 기가 몸에 가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기는 왔다 갔다 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길을 붙잡으면 모두가 온전하게 원만해진다. 너무 위대한 철학입니다. 그 환단고기를 읽으면요, 퇴계율곡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예. 지금까지 학계는 아직도 퇴계가 옳다, 율곡이 옳다 싸우고 있습니다. 뭔 소린지 그걸 설명하는 학자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뭔 소린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학회에는 일반 사람들 가지도 않습니다. 뭔 소린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니까요. 네. 그런데 환단고기를 알면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과 기와 몸이 있죠. 그런데 본질은 뭐냐? 성명정입니다. 성은 하늘의 마음이고, 명은 하늘의 기고, 명이고 하늘의 말씀이고, 정은 하늘의 몸입니다. 그 몸이 심기신이 되는데요, 이거를 주자가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일으켰냐? 그 심을 리로 보고요, 그 심에 있는 성을 리로 보고 기와 신을 합해서 기라고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요소가 2요소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퇴계는 좀 옮겨졌는데요, 퇴계는 주자의 리를 리로 보고요, 명과 정 중에 기를 기로 봤습니다. 그럼 율곡은 주자의 리를 리로 보고요, 명과 정 중에 신을, 몸을 기로 봐버렸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설명이 다른 겁니다. 이 관점이 다르다는 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 율곡은 몸이 그 기라고 보니까 기가 움직이지, 그 기는 움직이지, 일은 움직이지 못한다. 기를 몸으로 보면 마음은 몸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가면 기는 따라가는 거죠. 몸이 가면 그 마음은 따라가는 거죠. 이게 율곡설이고요. 그 퇴계는 마음도 움직인다. 그럼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을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때 또 욕심이 따라 붙고, 그래서 이 이발, 기발 이걸 동시에 설명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하여간 그 환단고기를 보면 그 어려운 퇴계 율곡 철학이 너무나 선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학계는 왜 이렇게 떠들고 모르고 있을까? 환단고기 안 읽어서 그렇죠. 예. 저도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면서 저도 바보였죠. 남의 말만 듣고 안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기회에 읽고 난 뒤에 내가 왜 이제 읽었나 너무 그 후회를 했는데, 아직도 학자들은 읽지 않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딱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환단고기의 철학은 오늘날의 문제점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분법입니다. 양과 낮과 밤, 마음과 몸, 너와 나, 이렇게 이분 둘로 나누어져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나 여차하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둘이 함께 있다 보니까 기분 나쁘면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기를 그 매개로 하니까 그 기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낮에, 낮 12시에 밤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밤 12시에 낮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를 중심으로 하면 그 낮 12시 꼭대기에 기가 들어오고요, 한밤에 또 그 낮의 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밤과 낮을 저렇게 그려야 됩니다. 저거는 우리 고대 때부터 있는 문양입니다. 지금 태극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삼국시대도 있고 그 이전에도 있는 겁니다. 저기에서 보면 너 속에 내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고, 낮 속에 밤이 있고 밤 속에 낮이 있고, 예,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 분리된 이념 분쟁, 무슨 분쟁, 동서 분쟁, 다 분쟁이 되는 게 분리돼서 그런데요, 우리의 철학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이 철학을 가지고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더 위대한 철학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요.
위대한 철학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좀 참고하시고요. 홍익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인간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천신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세상 사람을 다스릴 때는 도를 넓혀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 사람들이 이제 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홍익이라는 건 홍도익중, 도를 넓게 해서 모든 사람을 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실성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라. 지금은 온 세상 사람이 실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실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도를 넓혀서 도를 따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임금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에 있는 만물, 인간은 사람 사이에 있는 만물입니다. 그 만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을 없애줘야 됩니다. 만물에 병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다 없애줍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거, 그걸 없애야 됩니다. 자연 속에 있는 병은 그건 자연입니다. 인간이 모든 동물의, 식물의 병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없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한을 풀어주어라. 만물이 무슨 원한을 가졌느냐? 사슴은 사자한테 먹히는데요, 사슴은 사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론을 잘 알면요. 그런데 사자는 사슴을 다 먹지 않습니다. 멸종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몇 마리만 먹죠. 그 몇 마리가 없어져야 사슴이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멸종을 시켜버립니다. 또 인간은 인간을 죽입니다. 멸종당할 때 원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물이 원한이 많는데요, 그거를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보다 위대한 철학은 오늘날까지 이 지구상에 나왔나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미물 하나도 타고난 목숨을 다 지키게 하라. 이게 한국의 홍익인간의 위대한 철학인데요. 그간에도 뭐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겠습니다. 일시무시 이 지하고도 엄청난 철학이 이게 들어있는데요. 그 시간 때문에 또 다음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책을 통해서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의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철학적인 발표셨습니다. 환단고기를 읽으면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성명정, 심기신, 감식촉, 바로 그걸 알아야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읽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보 1호가 환단고기라고 하셨는데 아마 전 세계인이 살리는 환단고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